네 번째 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에서 정상적인 URL에 싱글 코테이션하고 뭔가 문자열이 쭉 들어갔네요. 여기 특정 키워드를 보시면요, 업데이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셋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쵸? 그래서 업데이트 셋만 보시면은 뭔가요? 테이블에 특정 필드 값을 변경할 때 쓰시는 그냥 명령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들어가고요. 셋 한 다음에 그 테이블 내에 있는 특정 필드 이름 그리고 변경할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쿼테이션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업데이트 노멀이라는 아마 테이블 이름을 지칭을 했고요. set 서브젝트라는 그런 필드를 값을 어떻게 이런 값으로 변경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 여기서 이상한 부분들이 뭐냐, 어떻게 그렇다면 공격자가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그쵸?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중요한 것들이 테이블 이름, 필드를 어떻게 얻었을까? 그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요, ID 패스 넣는 부분에다가 누군가, 쿼테이션 having 1 equal 1을 마이너스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SQL 들어가기 전에 그 SQL 쿼리 문장 중에서 having이라는 것들을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having은요, 반드시 그룹 바이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어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에러가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는 아마도 having만 써서 뭔가 이제 에러를 출력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쿼테이션 having 1 equal 1 마이너스 이거는 MS SQL 혹은 오라클에서 코멘트 처리죠. 뒤에 혹시라도 또 다른 쿼리가 따라오게 되면은 그거를 코멘트 처리 안 보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취약성이 있는 경우 뭔가 에러 정보가 쭉 떨어진다. 500도 내랑 어쩌고저쩌고 떨어지겠죠. 근데 보시면은 요런 값이 떨어졌네요. 컬럼 fsb 언더바 users user id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면은 즉 맨 뒤에 나오는 유저 언더바 id가 계정값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fsb 언더바 users가 바로 테이블 이름이 되는구나. 그래서 공격자는요 이렇게 having만 입력을 하게 되더라도 테이블 이름과 필드를 취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앞장에 보셨던 테이블 이름과 필드를 어떻게 뽑았구나 알 수가 있죠. 하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필드 타입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어떤 값을 입력할지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 필드가 인티저형, 숫자 형태만 들어온다 했을 경우 제가 저기 보시면 이렇게 문자 형태를 입력했죠. 이렇게 되면 아마 에러가 떨어져서 실제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테이블 이름, 필드도 중요하겠지만은 필드의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지만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을 변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격자는요, 첫 번째 일단은 공격에서 having 1 equal 1을 통해서 테이블 이름과 첫 번째 유저 아이디 필드를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격 문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having과 그룹 파일을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뭐랬나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얻었던 유저 아이디를 요번에 중간에 삽입했습니다. 그룹 파일 유저 언더바 아이디 그리고 having 1 equal 1을 입력했습니다. 에러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에러인가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있는 필드 이름을 한번 출력하라는 그런 명령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저 언더바 네임이라는 두 번째 필드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이 가능하네요. 현재까지 공격으로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두 개 필드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유저 언더바 네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룹 바이 유저 아이디 콜론 하시고 그죠? 심표하시고 유저 언더바 네임 하시면 또 그 다음 필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하시면 최종단으로 해서 이 테이블 fsb 언더바 유저스에는 이런 필드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이 필드의 타입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배웠던 썸이라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유니언 두 개의 쿼리를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썸 얻었던 필드를 하나씩 던져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요청했던 요 필드 값이, 그쵸? 즉, 숫자 형태가 아니면은 밑에 보신 것처럼 해서, 지금 네가 요청한 필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진 필드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가 없다고 에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유저 언더바 아이디 값이 숫자 형태가 아니라 봤더니 바캐릭터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공격자는요 테이블 이름과 각 테이블에 존재하는 필드 이름 그리고 필드가 가지는 속성 데이터 타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정보를 쭉 출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sert into라는 명령을 통해서 삽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d 값, 유저네임, 유저 언더바 id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getDate 함수. 이거는 맨 마지막 creation 언더바 date가요. 데이터 값이 date time 아마 시간과 날짜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임의로 그죠? URL 정보값에다가 SQL 쿼리를 넣어서 데이터 변조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이번에 보실 로그는요,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Mass SQL이라는 인젝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특정 필드를 찾아서 그 필드 전체를요, 어떻게 보면은, iframe 태그라든지, 또는 이제 스크립트 태그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 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그 홈페이지에 요청했을 경우, 마찬가지 DB 쿼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DB 내에 있는 스크립트라든지 iframe 태그에 따라서 공격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죠? 접속이 되고 사용자는 거기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다운돼서 감염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요, 뭐 한 사용자 또는 한 서버를 공격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 지금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를 감염시키는 그런 대량 공격 기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로그를 보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네, 아까 보셨던 로그는 전혀 다르게, 대부분의 공격 패턴들을 16진수 형태로 지금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펄로 디코딩 하시면은 밑에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얻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각 한 줄씩 살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갔는지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중에서 보시면은, sys 오브젝트, 그 다음에 sys 칼럼, sys 타입 이런 용어가 삽입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ys 오브젝트는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약 조건, 기본값 여러가지 형태가 지금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테이블 이름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일단 요약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sys 칼럼입니다. sys 칼럼은 테이블 내에 각각 필드가 있겠죠. 그런 필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세 번째 sys 타입은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각각 필드 있죠. 칼럼. 칼럼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sys 오브젝트를 요청했을 경우 보시면은 테이블 이름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사용자가 만들었냐 아니면은 또 혹은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네 그럼 sys 오브젝트에서요 x타입 요 지금 여러가지 알파벳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값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타입에 뭐 C냐 D냐 이런 값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이 바로 U라는 값입니다. 즉 사용자가 만들어 추가한 테이블 이름을 얻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은 select from 어디서 그렇죠. sys 오브젝트에서 조건절은 타입이 윤거를 요청하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추가한 테이블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sys columns, 그 다음에 sys type, 어떤 정보들이 확인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면은 select from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select는 뭔가요? sys 오브젝트에서 name이라는 필드를 요청해서 그거를 테이블 name에다 저장하겠다. 즉, 잠깐 보시면은 테이블 네임 뭔가요? 그렇죠. 사용자가 추가한 아마도 테이블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필드를 요청했습니다. sys columns라는 그런 정보에서 name이라는 필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값을 column name이라고 별칭을 좀 뒀습니다. 별명을. column name이라는 별명 쪽에 들어가는 값을 보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각각 테이블에 존재하는 필드 값 정보들을 쭉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ys 칼럼에는 테이블 밑에 있는 칼럼 혹은 필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이해를 하시고요. 세 번째 sys type .name입니다. sys type .name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지칭을 했네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보시면은 이런 값이네. 뭔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얻었던 각 필드 네임이 갖고 있는 속성, 데이터 타입을 얻을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sys 오브젝트는 테이블 이름, 그쵸? 그 다음에 sys columns는 테이블 밑에 있는 필드 혹은 칼럼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sys 타입은 각 필드가 갖고 있는 속성, 데이터 타입을 취득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밑에 조건지를 보시면은 아까 살펴봤던 sys 오브젝트 중에서 x 타입 있었죠? 그 중에서 값을 줍니다. 사용자가 추가한 정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리시면은 테이블, 사용자가 추가한 테이블, 그 다음에 칼럼 네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추출하실 수가 있네요. 그쵸? 예, 다른 줄을 보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from, 그 라인을 잠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ys 오브젝트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columns, 테이블 필드, types, 필드가 가지는 속성, 데이터 타입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dbo sys 오브젝트를 a로 했네요. 한 칸 띄고. 이건 어떤 의미냐? 별칭을 주겠다 의미죠. 그래서 sys 오브젝트를 a라고 별칭을 주겠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은 columns를 b로 줬습니다. 그죠? sys columns를 b로 주고요. 맨 마지막에 sys-types를 c라고 줬습니다. 그쵸? c라고 별칭을 줬고요. 그래서 a, b, c 각각 별칭을 줬고요. 조건절도 붙습니다. where a 뭔가요? a가 table.id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테이블 정보를 요청하게 되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b.id니까 b는 테이블 필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테이블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이거나 조건절 지금 end입니다. 그죠? end. 그리고 아까 배웠던 a, 즉 a가 지금 별칭이 sys 오브젝트죠. sys 오브젝트에서 x 타입 윤 것 아까 배웠습니다. 그죠? 사용자 테이블. 그죠? 그리고 end b 타입 뭔가요? b 타입과 이코로 c 타입입니다. 보시면은 b에는 칼럼 네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 타입 여기에는 데이터 필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게 되면 데이터 필드 정보를 요청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테이블 정보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드는 테이블 조건들이 다 일단은 어떻게 되나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true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 필드까지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 엔드 C입니다. C는 뭔가요? 별칭이 sys 타입이었죠. 아마도 데이터 필드에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타입이 뭔가요? 바 캐릭터.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그쵸? 테이블 이름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 중에서 테이블 필드가 그렇죠. 박 캐릭터 값을 가진 것들을 찾았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공격자 의도는요. 그 특정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필드 그 중에서 쭉 서칭을 합니다. 서칭을 하고 그 중에서 박 캐릭터 타입을 가진 그 필드를 변주하겠다. 그런 의미까지 좀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실 수 있겠죠. 예, 다음 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 문장을 썼네요. 그래서 업데이트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업데이트 하시고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필드 이름, 변경할 데이터가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건절, 그쵸? 그래서 where 조건절을 아까 뽑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where에서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 중에서 박 캐릭터 값을 가진 데이터 타입 정보를 일단 얻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업데이트 a 타임 그죠? a라는 속성은 sys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고요. set b.name은 뭔가요? 예, sys 칼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 그죠? 그리고 리트림 함수는요, 뭐 오른쪽에 혹시라도 문자를 있으면 그 이제 공백을 없애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버트는 아마도 지금 where 조건으로 찾았던 특정 필드를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 캐릭터로 변경하겠다, 컨버트 변주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라이트 트림이죠. R 트림 통해서 오른쪽 혹시 기존에 아마 글 내용이 있겠죠. 글 내용 그 공백줄을 없애고요. 그다음 플러스 추가하겠다. 스크립트 요런 URL을 추가하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공격자가 기존에 아마 글 내용 그 다음 줄에다가 공백을 없애고 이런 스크립트를 중간에 추가하는 그런 공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들은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쵸? 그래서 set 세팅하겠다. 골뱅이 A입니다. 골뱅이가 뭔가요?
위에 쭉 보시면은 골뱅이 m이 아까 확인했던 select 해서 where 조건까지 그런 값이 요 골뱅이 m으로 선언을 돼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는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문자를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사용자가 기존에 썼던 그 게시판 글에다가 이런 스크립트가 지금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뒤로 뒤집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뒤집고요. 그 다음에 쓴 것들이 서브 스트링을 썼네요. 서브 스트링. 요거는 뭐냐면은요, 특정 문자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시작 위치에서 해당 위치까지 길이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잠깐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뭐 A, B, C, D 이런 문자를 있다가 좀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두 번째부터 즉 B부터네요. 그죠? 두 번째부터 셋째 줄까지 출력하겠다. 그래서 B, C, D. 그래서 결과물이 아마 B, C, D가 출력되겠네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문자를 어느 길이까지 출력할 때 쓰시는 서브 스트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PAT 인덱스 요 함수는요, 문자열, 특정 문자열을 요 괄호에다 입력하시면은 그 문자열이 시작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이제 게시판 글을요 다시 한번 리버스 하네요. 맨 앞에서 한번 역순으로 만든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립니다. 그죠? 리버스를 두 번 했고요. 맨 마지막에 EXC 실행하겠다. 그쵸? 이걸 아마 그래서 실행적으로 사용자 글을 즉 공격자 문자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리버스 해서 보시면은 요 골뱅이 M을 했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게시판 글이 쭉 있겠죠. 그래서 게시판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쭉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버스를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꾸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순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문자열을 바꿉니다. 그죠? 세미콜론 퍼센트 뭐 TPIRCS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함수를 여기까지 쓰시면은 이렇게 해서 값이 문자열이 거꾸로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을 쓴 이유는 보시면은 서브 스트링 한 다음에 즉 골뱅이가 시작되는 위치 즉 이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8000바이트를 출력하겠다 그 부분이죠. 아까 제가 서브 스트링은 특정 문자열 위치부터 길이까지 출력하겠다. 즉 8000바이트. 그래서 요 지금 리버스까지 하시면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미콜론부터 해서 아마도 8000바이트 문자열이 있네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쓴 이유는요. 기존에 글이 들어가 있던 그 문자열을 8000바이트까지는 보존을 하겠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글이 손실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스트링을 써서 세미콜론부터 8000바이트를 출력하겠다. 그리고 그 출력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버스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값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를 찾아서 그 필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바 캐릭터 필드 값 전체를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있는 스크립트라는 URL 링크를 맨 끝에 줄에다 세입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게시판 그 해당 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로 세션이 연결돼서 거기 있는 악성 코드로 감염이 되는 그런 대규모 감염 공격 기법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복잡한 그런 이제 SQL 인젝션 공격 기법을 하나씩 좀 라인을 좀 뜯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한번 그런 공격 코드가 들어있는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요, 사이트 co.kr, 즉 도메인을 co.kr로 일단은 범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1.js, 즉 1.js 키워드가 들어있는 co.kr 도메인 중에서 정보를 찾겠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결론을 보시면은 아직도 국내 도메인 홈페이지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악성 코드에 좀 감염됐다는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사이트를 검증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사이트 뭐 www.x.co.kr이라는 도메인이다. 여기서 뭐 1.js 그쵸? 이런 식으로 요청하셔갖고 혹시라도 1.js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공격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ASP에서는요, re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요, 특수문자를 일반 문자를 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수문자 같은 것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SQL 인젝션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격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 문자로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은 프로덕트 id라는 그런 값이 사용되는 파라미터였다. 파라미터에 이런 쿼테이션 특수문자가 들어가면은 일반 문자로 변경을 해서 요 프로덕트 ID 값에 넣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SQL 쿼리 처리가 되겠다. 그래서 특수문자 요청들을 막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기 공격록에 보셨겠지만은 에러 그런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 정보를 쭉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 ASP 사이트에서는요, 그 IIS 등록 정보 가시면은 사용자 지정 오류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500번대가 쭉 있죠. 이게 지금 SQL 인젝션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요, 기존의 밑단에 보시면은 뭐 404, 403 그런 이제 페이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 지금 기존 기본 값을요 403 혹은 403으로 다 변경을 좀 해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500번 코드를 발생시켜서 DB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사용자 즉 공격자 눈에는 500번 들어온 에러 페이지가 아니라 아까 변경했던 뭐 404라든지 403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저희가 에러 페이지를 통해서 DB 정보 노출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정보 바꾸시면 IS만 다시 스탑 그리고 재스타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PHP에서는 add/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특수문자 아까 싱글 코테이션 있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ID 패스워드 인증하는 부분 같네요. select from 유저 언저바 테이블에서 ID, 패스워드, 기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ID 부분에 혹시라도 특수문자가 들어온 것들을 일반 문자로 변경하였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예제 두 개를 줬는데요. 하나는 취약한 예제입니다. SQL 인젝션에 취약한 그런 코딩 기법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select from 조건절 where 어디서 ID가 요청되는 그런 ID 값, 그 다음에 and 패스워드 들어오는 그런 값을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특수문자가 들어가대로 그대로 실행이 돼서 아마도 SQL 인젝션이 삽입되는 그런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prepare statement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select from 아까 저기 where id and를요. prepared statement 하실 때는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하시고 이 부분들 즉 값을 SQL로 처리한 거죠.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prepare statement SQL을 딱 하시면요. 혹시라도 쿼리에 사용되는 특수문자들을 그대로 그냥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로 SQL 인젝션 이런 취약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지책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네요. 서적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ASP에서 아까 뭐 replace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사실 DB가 관련된 모든 페이지를 다 변경해야 하는 상당히 좀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뭐 MS, SQL을 사용하는 ASP 그런 랭귀지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는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MES SQL, 기타 SQL 인젝션이 상당히 좀 공격 삽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요. DB와 관련되기 때문에 DB 연결된 아마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bcon.asp 그쵸? 그래서 뭐 dbcon.asp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뭐 혹은 db.asp 아마 관련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DB 그런 정보 들어있는 최종 페이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하나 다 입력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입력값을 사실 dbcon.asp 그런 페이지에서 다 DB에 삽입한다든지 또는 거절하는 그런 페이지가 때문에 그 페이지에다 넣게 되면은 사용자 문자를 필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SQL 패턴 어레이 했습니다. 문자를 쭉 입력합니다. 어떤 문자일까요? 맞습니다. 공격 패턴들을 정의를 쭉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공격 패턴들을 쭉 정의를 해 놓습니다. SQL 패턴에는요. 그리고 보시면은 for each item 그쵸. 그래서 request query string 아마도 get 방식으로 요청되는 그런 공격 문자들 있죠. 즉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뭐 bbs 밑에 bbs.asp 아이들은 1번. 이게 바로 get 방식 형태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공격 문자들이 들어오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 문자를 일단 확인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get 방식으로 들어오는
공격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request query string, 그쵸? 그래서 그 값을 each item이라고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L바운드와 U바운드입니다. 그래서 L바운드, U바운드는 그 가로를 보시면 SQL 패턴이죠. 즉, 그래서 SQL 패턴에 들어간 최소 위치부터 최대 위치, 여기까지 일단은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위치와 최대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이즈 전체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개수를 확인해서 array 카운트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은 lnstr, 들어온 문자를 검사할 때 쓰시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요 지금 아이템이라는 부분에 사용자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이템 부분을 혹시 대소문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변경돼서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소문자를 변경을 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입력값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즉 lnstr 함수 쪽에서 즉 SQL 패턴 미리 정해놨죠. 그래서 이런 패턴과 입력값을 쭉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 중에 패턴들이 사용자 입력값 중에 하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즉 있다. 값이 0보다 커지겠죠. 그죠? 값이 0보다 커진 경우는 악의적인 이런 SQL 공격 패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한테 악의적인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요.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DB 커넥션 그런 페이지 쪽에다가 넣어두시면은 전체 DB 연결된 그런 부분들의 문자열을 필터링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책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개발자가 일단은 SQL 인젝션 그런 공격 기법을 좀 이해를 하고요. 나름대로 필터링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터링 정책을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용을 했네요. 참고적으로 뭐 뒤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요,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 측 검증 방법입니다. 즉 사용자 측이라면은 저희가 웹서핑을 할 때 쓰시는 웹브라우저 있죠. 웹브라우저에서만 사용자 입력값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없겠지만 예전 같은 데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있죠. 그런 것들을 검증할 때 뭐 앞에가 6자리고 그 다음에 뒤에가 1 또는 2로 시작되고 7자리네 전체가. 그래서 이걸 한번 조합을 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를 검증할 때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많이 썼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력값을 서버 측까지 요청하지 않고 그냥 웹 브라우저 쪽에서만 체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버 측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보안 측면을 보시면 일단은 사용자 측에서만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장에서 배웠던 파로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 나가는 데이터를 잠깐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정상적으로 일단 입력을 하겠죠. 하는 상태에서 그 값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공격 문자를 넣었더라.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런 자바스크립트 방식들은 서버 측에서 재검증하는 그런 로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SQL 인젝션이 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샘플 하나 볼까요? 나름대로 개발자가요. 그런 이제 공격 문자를 좀 이해를 해서 여러 가지 뭐 문자를 쭉 필터링을 해놨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펑션 h_check라는 함수를 통해서 뭔가 사용자 입력값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0에서 그쵸? 9번까지 문자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자열, 그 다음에 언더바, 그쵸? 그 다음에 A부터 Z 문자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보실 것들이 여기 부분이네요. 특수 문자, 싱글 코테이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도 에러 페이지를 띄우겠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놨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 측면에서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필터가 제 웹 브라우저만 지금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문자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뭐 파로스라든지 기타 프락시 툴을 이용해서 서버로 날아가는 데이터를 잡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혹은 요 부분들을 라인을 지우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자가 의도했던 그런 것과 정반대로 악의적인 문자를 넣어서 데이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중요한 그런 사용자 입력값 같은 것들은요, 절대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구성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해서요, 뭘까요? 서버 측 스크립트. 대표적으로 ASP 함수를 사용해서 한다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PHP, JSP. 그래서 서버 측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수 문자를 필터를 해야 된다.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